네, 2025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은 추석인 10월 6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추석을 맞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지금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크게 요동친 게 삼국통일일 겁니다. 삼국통일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당나라가 그때 동북아의 강국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직전에는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 고구려가 무너지고, 그런데 신라와 연합을 해서 둘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신라하고 당이 일전을 벌이죠. 그 싸움에서 신라가 당나라군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삼국통일을 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라하고 외하고 상당히 진지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가 대군을 이끌고 백강으로 쳐들어왔다가 실패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정치 세력하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하고는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은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삼국통일, 동북아의 큰 대전을 통해서 삼국통일이 있기 직전에 이런 게 하나 발견돼요. 역사에서는 우연이라는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연일 겁니다. 우연이지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다루고 있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세계 정치사를 쭉 보게 되면은 여성이 군주나 국가 원수에 취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동북아가 큰 세계적인 대전으로,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죠. 그 치닫기 직전에 동북아를 구성한 우리하고 일본, 그리고 그땐 당나라가 있던 중국이죠. 이 세 나라에서 모두 여성이 군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만세의 일계라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천황 집안은 하나의 핏줄로 쭉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 막부 정권이 들어서고 있지만은 천황제만은 계속 하나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 천황은 126대죠. 나루히토 천황은 126대 천황인데 서기 593년에 제33대 천황이 만들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스이코인데 이분이 동북아 최초의 여성 군주이자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자 천황입니다. 그는 554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39살이던 593년에 33대 천황이 돼가지고 무려 35년간 재위하다가 628년 사망합니다. 이 스이코라는 천황은요, 남편이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오빠인 역시 천황이었습니다. 비다스라고 하는 천황이었어요. 비다스 천황. 그는 30대 일본 천황이죠. 이 비다스 천황이 죽고 난 다음에 31대 천황이 나오고 32대 천황이 나온 다음에 33대 천황을 선출해야 될 때는 갑자기 30대 천황의 미망인인 스이코를 일본이 천황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최초이자 일본 최초의 여성 군주가 탄생합니다. 이 스이코 여왕이 죽을 때쯤, 죽고 나서 한 4년이 지난 시점이죠. 632년 신라에서는 당시 50대로 추정되는, 태어난 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신라의 왕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선덕 여왕이 탄생하는 거죠. 신라사를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선덕왕이 있어요. 하나는 27대 군주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덕 여왕, 그리고 37대 군주도 선덕왕입니다. 한자가 다르죠. 베풀선자에 덕덕자. 27대 선덕 여왕은 착할 선자에 덕덕자.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27대 왕을 선덕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덕 여왕은 580년대에 태어난 걸로 보이는데 632년 스이코가 죽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라의 왕,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죠. 이 되면서 15년간 제의를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선덕여왕의 남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음갈문왕이 그녀의 남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선덕여왕이 신라사에서 최초로 여왕이 된 거는 그때 이제 신라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죠. 성골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여성을 군주로 내세우고 이 선덕여왕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역시 성골인 진덕을 다음 군주로 지정하면서 28대는 진덕여왕이 신라에서는 연속으로 2명의 여왕이 나오죠. 그리고 진덕여왕이 돌아가시면서 신라에서는 성골이 끊어지고 진골이 왕이 되죠. 그게 태종무열왕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대왕 이 부자가 상북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여성 군주가 나오고 신라에서 2명의 여성 군주가 나오면서 이 여성이 나온다는 건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건데 뭔가 그 나라 체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당나라에서 또 여자 황제가 나옵니다. 당나라는 당고종이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 이세연 당태종이 아주 강국을 만들죠. 그 당태종의 왕녀로 들어갔던 사람이 무측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무조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들어갔다가 당태종 다음에 당고종이 황제가 되는데 이 고종의 부인이 되죠. 그리고 고종이 죽은 다음에 이 무조란 여자가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신성 황제가 되면서 당나라를 끊어버리고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 있죠. 주나라. 중국의 봉건제를 만든 주나라와 같은 한자를 두루줄자로 쓰는 주나라를 열어요. 그래서 주나라의 초대 황제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당나라 고종이 있을 때하고 이 신성 황제가 시절에 바로 고구려가 무너집니다. 백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나라 왕실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측천무가 죽으면서 다시 이제 당나라로 복원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측천 신성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제의 부인이 황후인데 측천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측천무는 자기 나라를 만들었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됐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삼국에서 여성 군주가 생기면서 각 나라엔 정치 격변이 있으면서 큰 파동이 있었다. 저는 이걸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하나 유의해서 봤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48년 만들어지고 여성이 국가 원수가 된 적이 없었는데 2013년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을 이기고 당선됐죠. 그때 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근혜는 옹립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4년째 되는 2017년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습니다. 권력이 약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리고 신라 때 진성여왕에 이어서 4번째로 여성을 국가원수로 가진 나라가 됐고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국가원수를 만들었습니다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인 2016년 대만에서 여성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최영문, 흔한 최씨 말고 왜 나물채자 비슷한 채자 발음, 영문학과 할 때 영문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차이잉원이죠. 2016년 당선돼서 그는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또 한 번 재선에 대해서 무려 8년간 안정적으로 대만을 이끕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4살 젊은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은 52년생인데 차이잉원은 56년 원숭이 띠죠. 그래서 차이잉원은 중국 역사에서 측천무 이후로 최초로 여성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공산 중국에는 아직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차이잉원은 임기 8년 중임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을 때 자기 후계자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 민진당에서 또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그가 대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차이잉원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만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차이잉원이 중국 대만 총통을 할 때 뭔 관점을 가졌는가 하면은, 일본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나오면 동북아에서 북한이 붕괴되거나 중국이 붕괴되는, 아니면 또 우리가 붕괴되거나 일본도 붕괴될 수 있죠.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현재 일본 천황이 나루히토라 그랬죠. 126대.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이 없어요. 그의 부인이 외교관 출신으로 아주 똑똑한 여잔데, 그게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죠. 근데 부인이 딱 되면서 사회생활 못하고 하니까 이 아기를 잘 못 갖고 하다가 결국 딸을 하나 가지고 나서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았죠. 나루히토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딸만 하나 있어서 이게 다음 일본 천황은 여자가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의 동생이 딸을 낳다가 2006년인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야, 이 황제의 천황의 동생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2009년이네요. 그때 일본 천황실에서는 새로 태어난 왕손께서 응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쪼찡을 하면서, 그때 아사히나 마이니치 일본 신문들은 전부 다 남자 왕손이 태어났다고 호해를 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명한 미츠코시 같은 백화점에서는요, 남자 천황의 후손이 태어났다고 막 현수막을 내걸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출산 관련 업체의 주가 급등했었죠. 지금 나루히토 천황의 딸 이름은 아이꼬인데, 아이꼬 보다가는 지금 나루히토의 동생이 낳은 그 아들이 서열이 빠릅니다. 지금 나루히토가 천황이고, 그 다음 천황은 나루히토의 동생이 되고, 동생 다음에는 그 동생이 낳은 아들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성은 천황을 못 잇는다. 옛날 스이코 천황 사회가 있지만은 여성한테는 안 준다는 게 일본 천황의 현재 룰인데, 근데 그냥 나루히토가 자기 딸한테 주지 않겠나 싶었고, 저는 일본 최초의 천황이 나오나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지금 일본 집권당이 자민당이죠. 자민당에서 지금 이시바 대표가 총리를 하다가 지난번에 물러나기로 했죠. 그래서 후계자를 뽑는 자민당 내에 선거를 했는데, 다카이치라고 하는 여성이 자민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10월 15일 이제 자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일당 대표가 뽑히면은 국회에서 다시 선거를 형식적으로 하는데 거의 뭐 99% 당선이에요. 그래서 일본 총리로 취임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시대 때, 제국주의 때 의원 내각제를 하죠. 입헌 군주제를 하죠. 그때 이제 있었던 사람을 일대 총리로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다카이치는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대만, 그리고 이어서 일본까지도 여성 총리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동북아에 격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막연히 해봅니다. 다카이치는요 61년생, 저랑 비슷합니다. 소띠. 이 양반은 일본의 주력은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인데, 나라현은 저 교토 있는데 오사카 부근 출신, 나라현 출신이죠. 그리고 고베 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도쿄 대학이죠. 그 다음에 교토 대학. 그 다음 쭉쭉 치는데, 일본 대학에서는요, 칠제오관이란 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연고대 뭐 그런 처럼 칠제오관이 뭔가 하면은, 일본 대학 중에, 일본 국립대학인데, 지금 국립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제국대학이 있고 관립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7개의 제국대학이 있었고 5개의 관립대학이 있었다. 이게 칠제오관입니다. 일본사를 보게 되면은 도쿄, 교토, 도우후쿠, 큐슈,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렇게 7개 있는데, 사실은 그 일본이 제국주의를 할 때는 6번째 제국대학이 지금 서울대학 정신인 경성제국대학, 7번째가 대만에 있는 지금 타이완 대학인데 그 대만 제국대학, 그리고 그 다음에 오사카 제국대학을 만들고 나고야 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 시절에 9개의 제국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는 식민지, 대한민국
제국대학하고 대만에 있을 때 지금 빠져서 7개 제국대학이 현재 일본의 명맥을 잇고, 그 다음에 관립대학으로 코베, 일본의 유명한 항구 도시죠. 코베 대학 등을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제국대학이 지금도 좋아요. 일본에 있는 7개 제국대학이 일본에서는 제일 명문이고, 그 다음에 와세다 게이오, 그 다음에 히토츠 마시, 메이지, 중앙대 이렇게 쭉 칩니다. 저는 고베대학을 한번 가봤는데 고베대학은 그렇게 명문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다카이치가 고베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을 쭉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학벌 좋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치계를 많이 가지만, 일본은 언젠가부터 이 도쿄대학 이런 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정치에 잘 안 와요. 그들은 오히려 관료로서 성장을 하거나 학자가 되거나 이렇게 갑니다. 아베가 굉장히 일본서 센 총리였다고 하는데, 일본도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뭐 좋은 대학 그래봐야 와세다 게이오 정도예요. 근데 이 다카이치라는 여성이 상당히 재밌는 게, 고등학교 때 저랑 비슷한 때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 막 이렇게 뭐 그룹 사운드에 관심이 많을 텐데, 록밴드 만들어서 드럼도 치고, 고베 대학 들어와서는 오토바이 몰고 다녔대요.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보면 퉁퉁퉁퉁 하는데, 일본의 스즈키 같은 건 쉥 하고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상당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찌감치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인이 됐는데, 지금 한번 10선인가 뭐 꽤 많이 선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어요. 2004년에 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하죠. 그때 야마모토 타쿠란 사람과 결혼하는데, 야마모토는 그때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고, 40이 넘어서 결혼한 다카이치는 이 야마모토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살다가 2017년 이혼을 해요. 그리고 또 4년 있다가 2021년 다시 야마모토랑 재결합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마모토가 옛날 전처랑 사이에서 나왔던 아이 3남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쭉 살아오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재결합할 때는 남편이 야마모토가, 일본은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근데 2021년 재결합할 때는 야마모토가 거꾸로 이제 다카이치 성을 따라와서 남편이 성을 바꿨어요. 일본은 가능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야마모토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이 사람은 한일 의원연맹을 이끌었던 우리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다카이치가 오히려 앞서서, 그가 먼저 대신이라고 하면은 자기네가 여당으로서 장관이 될 때 국무위원이 되고, 남편은 부대신, 그러니까 차관, 정치 차관이 되고 더 앞서갔었죠. 근데 이 여성인 다카이치는요, 아베 노선을 해서, 아베랑 상당히 여성 아베, 네, 아베 쪽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일본 자민당 선거에서 이겼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월 15일 일본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치르느냐? 지금 아베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죠. 이 다카이치는 일본 우선주의자입니다. 아베주의자. 이런 그가 첫 번째 뭘 치르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발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10월 31일 경주에서 에이펙을 했는다. 여기 트럼프가 온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쭉 일정이 어떻게 지금 조금 복잡하게 잡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0월 중순에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고 아세안을 포섭해서 중국하고 분리시키려고 하죠, 트럼프는. 그리고 일본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15일 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니까 다카이치랑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펙을 열기 이틀 전에 경주로 한국에 오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한국에 오겠다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시진핑이 한국에 에이펙에 오겠다고 하니까 나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만나고, 지난번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갖고 한번 기싸움 했었죠. 지금 시진핑하고 한판 싸움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에이펙 본회의는 참가 안 하고 트럼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에이펙 간다 그랬으니까 한국에 오긴 오는데, 에이펙 개막식 직전까지는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그 전에 시진핑을 만나는 그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걸 피할지 안 피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카이치를 만나서 미국과 일본이 한 작전을 짜겠죠. 요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살살 꼬셔가지고 노벨상 받게 하자는 공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아채고 아베 보고, 옛날 얘기입니다. 일기 내각, 일기 정부 때 자기를 노벨상 추천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하죠. 그게 알려지니까 문재인은 탁 믿고, 그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노이로 가니까 문재인은 틀림없이 노벨상 욕심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합의할 거로 기대하고 했는데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속이는 대쇼를 한 겁니다. 하노이 노딜을 만들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다카이치를 트럼프가 만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번 업어치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어제부터 북한 무기 박람회 국가발전 2025 하면서 한국이 위험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공갈을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잡겠다. 만약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전쟁에 응하겠다는 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800여 명의 미국 장성을 모아놓고 연설한 데서 피력하게 하면서, 전쟁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온갖 압력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런 작전을 구상하는데, 그 동맹으로서 자기와 같은 노선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끌길 원하는데, 지금 마침 일본에서 다카이치라고 하는 아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도 되게 친 트럼프 성향을 보이고 있죠. 유일한 예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을 이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쯤 되게 되면은 어제 경제적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호 관세로 3,500달러 내놔라 이렇게 압력을 넣긴 하지만 상당히 흔들면서 한국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잡지 않겠나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그런 기반을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흔들어서, 레이건이 소련을 흔들어서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이 만들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가 일어나지 않겠냐. 근데 참 우연하게도 한국과 대만, 중국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1600년대 전후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동북아의 역사지도, 고구려가 무너지고 백제가 무너지고 삼국통일이 되고 우리하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한바탕 싸움을 하고, 김유신이 마다하지 않고 싸움을 하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군이 대패를 하면서 신라 땅에서 철수하면서 신라가 완벽하게 우리의 패권을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당나라랑 잘 지낸 건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동시에 일본하고는 백제를 지원했던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좀 대면대면한 관계로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일본까지 다 붙여갖고 지금 한반도에 있는 이재명 세력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수 애국 세력에서는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나 정치적 격변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추석날 아침이고 해서 현안 보다가는 1600년대 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순이지만 여성 지도자가 나오더니만 동북아 지도가 변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한국, 대만, 일본 순으로 여성 지도자가 나오고 있다. 근데 트럼프는 동북아와 유럽, 세계 질서를 다 바꾸려고 하니까 동북아에도 큰 급변이 있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자유민주권에서 예외적인 지도자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과연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저는 한번 정치학을 한 사람, 또 역사를 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인사이트, 우연일 수도 있지만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 지도자의 등장과 동북아의 격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현재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